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너 한국어 못해? 그럼 우리랑 못 놀아. 이 말 한마디에 일본 10대 소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교실, 거리, SNS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들립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한국어 규제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2월 도쿄 신주쿠의 한 카페, 쌀쌀한 겨울바람이 창밖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32세의 일본 언론 기자 이노우에 료타징상 량타에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는 도쿄에서 태어나 일본 게이오기 주쿠대학 문학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니온 매거진이라는 언론사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해왔다. 어릴 적부터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민감했던 그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 속에서도 새로운 언어 사용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하철 안에서나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들은 단어들이 그의 귀를 자극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소리들 짱, 크크, 응응, 헐. 이게 대체 뭐지?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유행어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이 보여준 트위터 피드를 보고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십 개의 트윗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일본인이 쓴 것으로 보였음에도 한글로 쓰여 있었다. 고고 오늘 야마짱이랑 가서 삼겹살 먹었음 크크크 진짜 꿀맛. 시험 망함. 망했어요. 완전 유유. 심지어는 카와이를 굳이 카와이라고 한글로 적은 트윗까지 있었다. 이노우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저 유행어를 차용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글 그 자체가 지세대의 언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 기묘한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가 놓치게 될 문화적 단서를 기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편집장에게 지세대의 한글 사용 확산을 주제로 한 기획 리포트를 제안했고 흔쾌히 승인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의 탐사 취재가 시작되었다. 그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도쿄 와세다 대학교의 입학 설명회 현장이었다. 마침 이날 2025년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었고 현장에는 수많은 1819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신입생 몇 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중 도쿄 출신의 대학 신입생 미우라 나나가 응해 주었다. 사실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는 졸업만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부모님 세대처럼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도 그렇고요. 이노우에는 깜짝 놀랐다. 단순한 한류 팬의 언어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대비로서의 한글 학습이라는 관점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인터뷰한 남학생 스즈키 아키토에게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다. 요즘 한국어 못하면 SNS에서 소외돼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끼리 채팅할 때 크크, 응응 같은 표현은 기본이에요. 일본어보다 빨리 치고 반응하기도 쉬워요. 다음날 이노우에는 일본의 SNS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이터 회사 소셜넥스트를 찾았다. 이곳의 데이터 분석가 요시다 유이는 그에게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10대, 20대 일본 사용자 중 약 27%가 한글을 포함한 게시물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올립니다. 특히 여성 사용자층에서 한글 사용 비중이 더 높아요. 화면에는 실제 게시물 예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고고. 헐 대박이야. 이 영상. 카와이유유. 진짜 뭐야. 이거. 크크크크. 놀라운 점은 단순히 몇 개 단어만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문장을 통째로 한글로 발음 표기하는 게시물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 오늘 너무 바빴어요. 진짜 스카레했다유. 내일 시험인데 남하지 않았어요. 이노우에는 이 흐름을 단순히 외국어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직감했다. 한글은 이제 일본 지세대 사이에서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신종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건 단순한 K-팝의 영향이 아니다. 한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문화였지만 이제 한글은 그 문화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는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의 취재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그가 파고들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일본 사회에 닥친 언어적 전환점인지를 가르는 결정적 단서였다. 2025년 3월 오사카 한류 거리 코리아타운. 이노우에 료타는 이른 아침부터 오사카 츠루아시역 근처를 찾았다. 이곳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류의 성지로 불릴 만큼 지세대들의 주요 탐방지 중 하나였다. 거리 곳곳에는 한글 간판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고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떡볶이, 김밥, 치즈 핫도그를 손에 든 채 헐 대박을 연발하고 있었다. 그는 코리아타운 안의 한 길거리 카페에서 두 명의 대학생을 만났다. 간사이 대학 2학년인 오카다 미레이 20세와 교토 출신의 사사키 히로토 21세였다. 이노우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모두 한국어를 꽤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미레이는 웃으며 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아이돌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친구들끼리 한글로 채팅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히로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제는 팬덤도 팬덤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특히 취업 생각하면요. 한국어가 이젠 진짜 실용 언어예요. 이들은 단순한 팬심이나 트렌드를 넘어서 실용성과 사회적 도구로서의 한글을 말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예상했던 대답 이상으로 깊이 있는 흐름을 감지했다. 이노우에는 인터뷰 도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어로는 채팅이 길어지고 느리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귀찮아요. 근데 한글은 진짜 직관적이에요. 받침도 자동 변환되고 타자 속도도 빨라요. 실제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의 입력 편의성과 간결한 표현력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한자요? 이제 솔직히 손으로 못 써요. 시험 말고는 써본 적이 없고 스마트폰이 다 해주니까. 근데 가끔 뭘 쓰려고 하면 까먹어요. 이노우에는 놀라웠다. 일본의 전통 문자체계인 한자에 대한 거리감이 오히려 외국 문자체계인 한글을 더 친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한편 그는 취업 포털 사이트 리크루트 재팬의 채용 컨설턴트인 야마모토 치아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뷰티, 패션, IT,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강점이 됐어요. 실제로 이력서에 한국어 능력을 적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녀는 최근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업이나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실용, 한국어 능력이 단순한 어학 자격증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뷰티, K-패션, K-콘텐츠가 일본 내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결국 언어를 알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한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최근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 트렌드 분석 과제를 제출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을 아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SNS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을 중심으로 한 한글 사용 빈도를 자체 분석한 리포트를 열람했다. 고고라는 표현은 2024년 대비 사용량이 34% 증가. 크크는 일본어호를 대신해 지세대가 더 자주 사용하는 패턴. 헐, 응응, 응응, 크크크, 유유 등은 이제 기본 이모티콘처럼 활용.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일본 지세대가 한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일본어는 너무 예에 차려야 해서 귀찮아요. 근데 한글은 뭔가 편하고 솔직해요. 말투도 더 귀엽고요. 이노우에는 문화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느꼈다. 감정 표현의 솔직함을 원하는 지세대가 그것을 외국어인 한글에서 찾고 있다는 현상은 일본 사회가 여전히 감정 표현에 보수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노우에는 이 현상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도쿄대학 언어학과의 스기모토 교수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직결된 문화적 유산입니다. 일본어 대신 한글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침투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스기모토 교수는 일본어의 순수성과 정체성 보호를 강조하며 지세대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일본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보수 논객들은 지세대의 한글 사용을 두고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로 규정하며 방송과 기고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변화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의 변화인가?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한류를 넘어 일본 젊은 세대에게 실용성과 감성의 언어, 그리고 생존과 연결된 전략 언어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 현상의 정점에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었는지를 찾아 마지막 단계의 취재를 결심했다. 한글이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선택된 언어라면 그 선택의 이면에 어떤 감정과 사건이 있었는지를 파고들어야 했다. 2025년 4월 서울 강남.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노우의 료타는 피로와 무리한 일정 탓인지 어금니 쪽 잇몸에 묘한 통증을 느꼈다.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밤이 되자 고통이 심해졌다. 욱신거림이 턱까지 퍼졌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평소 같으면 약을 먹고 참았겠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섰다. 지금 치과 예약이 될까? 밤 10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4시간 진료 가능한 치과, 심야 예약, 카카오톡 상담, 여러 개의 클리닉이 실시간 예약 가능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강남 메디덴 치과를 클릭했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단 3분 만에 예약을 마쳤다. 이 모든 과정이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초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과 자동 번역 기능, 직관적인 UI 덕분에 전혀 어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서울 강남의 오피스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그 치과는 겉모습부터가 달랐다. 흰색 대리석 바닥,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대기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여기가 병원인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세련되고 청결했다. 접수대에는 간호사들이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다. 이노우에가 일본어로 예약한 이노우의 료타입니다라고 말하자 즉시 이름을 확인하고 안내했다. 료타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곧 선생님이 뵙습니다. 진료실은 유리 칸막이로 독립되어 있었고 환자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이런 환경이 일본 치과와 비교해도 훨씬 진보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의 차트를 살펴본 의사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40대 중반의 김 원장이었다. 김 원장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본에서 교류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요. 일본 진료 시스템은 진지하고 체계적이지만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죠. 이노우에는 잇몸 염증과 초기 충치 진단을 받았고 간단한 스케일링과 약 처방, 레이저 소독 치료를 받았다. 모든 진료 과정은 25분 만에 완료.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모든 설명을 진행하며 통역 앱과 함께 치료 전후 사진까지 제공했다. 그가 가장 놀란 부분은 진료 후였다. 접수처에서 전달받은 진료비는 단돈 53,000원이었다. 보험 적용도 아닌 외국인 기준인데 이게 다예요? 네. 오늘 하신 건 기본 진료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약값 포함입니다. 이노우에는 문득 일본의 지인,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일본에서 치과 스케일링은 평균 7억엔, 예약도 최소 2주 소요. 미국에서는 진료 기본만 $200 이상, 보험이 없으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 그런데 한국에선 예약부터 진료까지 단 하루, 비용도 파격적이다. 그는 입구를 나서면서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실은 고비용 저편의 구조에 갇혀 있음을 절감했다. 한국에서는 의료가 국민 모두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치과 웹페이지를 다시 살펴봤다. 예약 시스템, 상담 챗봇, 치료 후기 등 모든 것이 한글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글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친절함을 담는 코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 정도 서비스를 누리려면 글쎄 대기업 임원이 되어야 가능한 일 아닐까.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느렸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일본 지세대들이 한글을 배우는지, 왜 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를.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속도, 효율, 배려, 시스템을 함께 전달하는 문화적 플랫폼이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는 그날 밤 기사 초안의 제목을 새로 정했다. 한글이 보여준 시스템의 얼굴, 지세대의 선택은 시대의 대답이다. 2025년 4월 말 도쿄 하네다 공항.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뚫고 도쿄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에 펼쳐진 석양을 보며 이노우의 료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7일간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 문화 충격, 한식당에서의 따뜻한 배려, 강남, 치과에서의 진료 경험,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마주친 한글 간판과 활기찬 젊은이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스템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한국은 분명 더 젊고 더 빠르며 더 유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글이라는 언어가 담아내고 있었다. 도쿄로 복귀한 후 그는 편집장에게 25페이지 분량의 심층 리포트를 제출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다. 한글, 일본 지세대의 새로운 모국어 문화인가 생존인가.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기사를 훑어본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유행 기사가 아니네. 사회 구조와 정체성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내용이야. 실제로 이노우에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한글 확산 현상을 설명했다. 사회적 배경, 경제 불안, 고용 위기, 교육 시스템에 대한 피로, 기술적 우위, 한글의 직관성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특성, 문화적 이식, K 콘텐츠와의 연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표현 방식, 정서적 수용, 감정 표현의 자유,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공감과 리액션의 언어, 정체성의 변화,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지세대의 비문화적 선택. 이노우에는 이후 일본 대학 강연에도 초청되어 이 리포트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한 여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더 저다운 언어인 것 같거든요. 그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일본 지세대는 단순히 한국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어는 그들의 무기이자 보호막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었다. 한글은 그런 지세대의 감정, 가치관, 효율성, 공감, 연결을 담기에 더 적절한 매개체였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성세대는 이 현상을 불편해했다. 언론기구, SNS 댓글, 학계, 논문 등에서는 정체성 상실, 문화 침투, 일본어 위기론이 넘쳐났다. 이노우에는 이와 같은 반응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능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했다.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언어는 정체성의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탐색을 위한 도구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나은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 며칠 후 그는 자택거실에 앉아 한국에서 사온 책을 펼쳤다. 책 제목은 한국어 감정 사전. 페이지마다 한국어 단어와 그에 담긴 감정의 결이 적혀 있었고 그는 그 단어들 속에서 일본어에는 없는 감성의 층위를 느꼈다. 답답하다, 눈치 보다, 정이 들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였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세대는 단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지금 한글로 쓰이고 있다. 한글이 단순한 유행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택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새로운 언어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한글은 한류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입니다. 일본 지세대의 언어 혁신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노우의
요타 기자의 취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